여러분, 이런 노래 가사 생각나시나요?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 그토록 애가타게 찾아 헤맨 내 이상형. 그룹 가수 쿨의 운명이라는 노래의 도입부입니다. 저는 저 노래를 참 좋아해요. 저 노래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노래방에 가면 꼭 부르는 곡이기도 합니다. 물론 노래 내용은 화자가 양다리를 걸쳐 연애를 하다 걸리는 그런 웃기지만 슬픈 내용의 노래이지만 정말 운명처럼 내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나만의 운명의 상대, 분명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운명의 상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친구들은 저를 보고 바보 같다고 하기도 했어요. 야, 운명 같은 게 어딨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눈 맞고, 그리고 이 사람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 사람이랑 적당히 맞춰서 결혼하는 거지 뭐. 너 그렇게 운명이다 뭐다 하면서 시간 다 보내면 그대로 할아버지 된다. 맞아. 우리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닌데 언제까지 운명 타령하면서 기다릴래? 그냥 적당한 사람 만나서 조금 연애하다가 결혼해. 알았지? 아니야. 분명히 내 운명의 상대는 지금 어딘가에서 똑같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난 그렇게 믿어. 내 사랑은 이제 곧 시작될 거야. 이럴 때마다 친구들은 저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운명론을 믿는 건 아니지만 결혼만큼은 정말 저는 운명을 믿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내 사랑, 그리고 내 사람. 저는 당시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몇 년 전인가요? 3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꽃집을 운영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시절이었죠.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이런 직업은 꼭 남자가 해야 한다, 여자가 해야 한다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 같은 것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꿋꿋하게 꽃집을 운영했습니다. 꽃집 총각. 그게 제 별명이었죠. 그날도 늘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었습니다. 양재까지 가서 꽃을 사입해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예쁘게 단장하고 가게 정리를 마칠 때였습니다. 가게 밖에서 야옹하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종 저의 꽃가게를 찾아와 간식을 얻어먹고 다니는 고양이의 울음소리였죠. 알았어, 안개야. 나갈게. 이 아이 이름이 안개예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간식을 주시겠어요? 네. 사장님이 아이 밥도 챙겨주시고 그러셨구나. 안개야, 이리 온. 긴 머리를 질끈 묶고 화장기 하나 없는 청초한 얼굴, 맑은 미소, 고양이를 좋아하는 착한 심성. 저는 드디어 운명의 상대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녀 말고는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녀가 뭐라고 말을 거는데도 저는 그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그냥 멍하게 그녀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네? 안개꽃 한 다발만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게 안개꽃을 포장했고 그녀가 또다시 저의 이 꽃가게를 찾게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심했지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또 보고 싶다, 또 만나고 싶다. 전화번호도 궁금해. 갑자기 연락처 물어보면 당황하겠지? 그런데 너무 나 지금 반해 있는데? 계속 이 만남을 이어가고 싶은데 머릿속이 이렇게나 복잡했습니다. 사장님, 얼마예요? 그냥 가져가세요. 네? 아니, 이렇게나 많이 안개꽃을 포장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냥 가져가요? 빨리 돈 받으세요. 그러면 내일도 안개 밥 주러 와주세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요. 만약에 꽃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에도 관심이 많으시면 꼭 사지 않아도 되니까
구경하러 오세요. 정말이에요. 마음 편히 오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안개꽃 값은 받아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그냥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10,000원만 주세요. 이거 10,000원도 더 드는 것 같은데요? 아이치. 정말 10,000원만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말 농담 아닙니다. 정말 화분 같은 거 안 사셔도 되니까 편하게 꽃 구경하러 오세요. 아셨죠? 네,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 씻고 이불에 누운 저는 그녀 생각에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슬로우 모션으로 지나갔거든요. 한눈에 반한다는 것, 운명의 상대를 만난다는 것, 정말 가능한 일이었고, 정말 사람에게 반하는 것은 0.1초도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정말 저의 꽃가게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꽃시장에서 사온 꽃 중 가장 예쁘고 신선한 꽃을 선정해 그녀에게 매일 선물했습니다. 어떤 날은 장미, 어떤 날은 프리지아, 어떤 날은 리시안샤스. 그녀와 아주 꼭 어울리는 그런 꽃들이었죠. 그렇게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린 남자아이와 찾아왔습니다. 현수가 갖고 싶은 화분 하나 골라봐. 엄마가 사줄게. 엄마? 정말이야? 현수가 잘 키울 수 있지? 네.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그녀가 유부녀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보다 젊어 보였고 아이 엄마라고 생각될 만한 그 어떤 점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사랑에 올려 다른 건 보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 이거 가져가면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 그거 가지고 아빠 보러 가자. 이거 주세요. 네, 7,000원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날은 그녀에게 주려고 했던 작약도 주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찾아온 안개에게 밥을 주고 있는데 옆집 사장님이 웬일로 나오시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못 올라갈 나무 아니여. 에? 뭐가요?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총각이 현순의 엄마 좋아하는 거. 누구가 누굴 좋아해요? 오늘 그 집 남편 기일이야. 그래서 남편 만나러 가는 길에 총각 내서 꽃 사려고 했구만. 작은 화분 사던데요? 그게 중요해. 이렇게 죽상이 돼서는 축 처져 있으니 또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지. 힘내. 아까 말했지? 못 오를 나무 아니라고. 사실 제 마음이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 마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미 결혼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 혹시 나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 여기서 내 마음은 이제 접어야 하는 건가 하는 아쉬움 등등. 정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가 이번엔 여느 때처럼 혼자 찾아왔어요. 오늘은 안개가 안 보이네요? 아까 낮에 다녀갔어요. 오늘은 꽃을 안 주시네요. 기다리셨나요? 처음엔 몰랐지만 뒤늦게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게 됐어요. 오늘 같은 날 꽃 선물을 해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하고는 선으로 만났어요.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나간 자리였는데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겠네라는 생각으로 결혼했어요. 그렇게 현수를 낳고 얼마 못 가 교통사고가 났죠. 그렇게 그 사람은 저와 현수의 곁을 떠났어요. 참 허망하더군요. 인간의 삶이란 게 이렇게 허무하고 허탈한 건지 그때 깨달았어요. 나의 애정이 땅바닥에 모두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왜, 왜 그렇게 생각해요? 지수 씨의 그 마음은 절대 버려진 게 아니에요. 저는 외쳤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솔직했던 감정이 그저 쓰레기였다고 말하는 걸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어쩌면 고귀하고 아주 소중한 마음의 정점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런 행복이 다시 올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그 마음들이 모여 지금의 지수 씨를 이루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요. 저는 마치 제 마음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더 열심히 지수 씨도 모르는 그 마음을 변호했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 사랑을 위해 또 운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노력이라는 걸 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예? 사실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늘 다음날 꽃집을 또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주셨죠. 꽃도 매일 다른 꽃을 선물해 주시고요. 사장님께서 저에게 흘려주신 그 마음들, 사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냥 거절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음날부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꽃을 준비했어요. 그녀가 오든 안 오든 그날 제일 예쁘고 아름다운 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2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오랜만에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어머, 이게 다 뭐예요? 사실 지수 씨 오면 드리려고 준비했던 꽃들이에요. 꽃은 그냥 시들지 않아요. 이렇게 예쁘게 자신을 말리면서 끝에 끝까지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 마음을 지수 씨에게 끝의 끝단까지 보여주고 싶어요. 받아달라고 부담스럽게 요구하지 않을게요. 그냥 알아주세요. 사장님은 조금 특별한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운명을 믿었고 운명이 이끄는 사랑을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만났네요. 해도 따주고 달도 따주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그런 뻔한 말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수 씨를 늘 웃게 해줄 수 있고 힘든 일은 저에게 다 떠넘길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청 비싼 다이아몬드를 선물해 줄 수는 없지만 매일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매일 아침마다 싱그러움을 들을 수 있어요. 저는 누구보다 꽃을 사랑하고 또 그 꽃보다 제가 더 아끼는 건 지수 씨니까요. 그렇게 저의 고백, 나중에는 지수 씨가 제가 너무 절절해서 저러다 우는 거 아닌가 생각했다고 했어요. 늘 지수 씨는 저에게 수줍게 다가오더니 꽃을 만져 거친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는 작게 식을 올리고 살림을 합쳤습니다. 오늘은 풍성한 안개꽃? 내가 당신 가게에서 제일 처음 산 꽃이잖아. 그때 돈 안 받겠다고 그래서 우리 막 실랑이버리고 그랬잖아. 나는 그렇게 뭉텅이로 꽃을 주면서 돈을 안 받겠다고 해서 자선 사업가인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미인에게 어떻게 돈을 받아? 당연히 공짜로 줘야지. 그렇지, 현수야? 응! 아내의 아들인 현수는 저를 처음엔 무서워했어요. 저는 아이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그냥 앞으로 같이 살 예정이니 우리 천천히 친해져 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인데 당연히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죠.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우리에게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치료도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치료는 어떻게 해보겠지만 이미 다른 장기로 너무 많이 퍼졌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아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너무 무서워서 큰 병원에 데려갔더니 위암이랍니다. 그것도 말기.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시작됐고 어떻게 수술도 할 수 없다고 30년 전이니 지금보다 의학기술이 아무래도 좋지 않았죠. 고통에 몸부림치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아내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언젠가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내가 가득 품고 있던 마음이 허무해졌다. 길거리에 버려진 느낌이었다. 세상에 다시 혼자 남겨진 저는 아내의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사무쳤습니다. 아직도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세상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함께 볼 세상을 난 아직도 꿈꾸고 있는데, 대체 혼자 남겨진 저는 이제 이런 바람들을 어떻게 사그라들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저에게 순진하다고 말하곤 했어요. 바보처럼 운명의 상대나 기다리고 공대를 나와 기껏 한다는 일이 꽃지분용이고, 저는 그냥 제 마음 가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했을 뿐이고, 결국 이렇게 운명의 상대를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꺼지지 않을 사랑을 품고 아들과 함께 다시 삶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학교 잘 다녀왔어? 네, 아빠. 저 더워요. 응, 여기 얼음물. 바로 또 학원 가야지. 조심히 다녀와. 공부 열심히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현수는 어느덧 중학생이 됐고 저는 여전히 꽃을 팔며 제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유, 재혼해. 젊은 양반이 왜 이러고 살아? 지수씨가 들으면 서운해합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현수도 꽃집 친아들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키워? 쟤는 친척도 없어? 아빠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친척이 왜 필요해요? 제가 키울 겁니다. 아유, 이렇게 순에 빠져서는 빈자리는 새로운 사람이 채우는 거야. 이제 옆에 있지도 않은 사람 그렇게 그리워하며 평생 사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지수씨가 이 세상에 있든 없든 제 사랑은 딱 한 명이라고요. 아우, 잘났어. 무슨 말을 못해. 아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참견하지 못해서 난리일까요? 제가 바보인가요? 제 반려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홀랑 다른 사람을 만나야만 하나요? 어떻게 그래요? 저는 아직도 지수씨를 사랑하는데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제 사랑의 유통기한은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10,000년도 더 넘을 수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게 있다면 전 정말 지수씨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건 옆집 사장님뿐만이 아니었어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남의 아들 키우면서 살래? 현수가 어떻게 남의 아들이야? 엄마의 며느리였던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엄마 역시 할머니의 마음가짐으로 손자를 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매정하게 얘기해? 엄마,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 이제 시골 안 내려와요. 아유, 시끄러. 이제 엄마를 협박하려고 해? 좋은 손자리 있으니까 선 봐서 다시 결혼해. 어차피 너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니고 지수랑 너 사이에 친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니 다시 출발하기 얼마나 편하니. 애 안 낳길 정말 잘했어.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리고 저 서울로 올라가요. 자고 간다며. 엄마, 나 다른 사람 만날 생각도 없고 재혼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선봐라 누구 만나봐라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지수 타령만 하며 살 건데? 정신 안 차릴래? 지수 타령하는 게 아니에요. 저 정말 이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는 더 이상 그만하세요.
아이고, 이 답답아. 귀신이 밥 먹여주니? 밥은 안 먹여줘도 제 마음은 풍성하게 해줍니다. 한마디도 안 지지. 아유, 부모님, 주변인들의 성화와 난리굿에도 저는 꿋꿋하게 현수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 현수는 대학생이 되고 또 군입대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도 했습니다. 당신도 다 보고 있지? 우리 현수가 취업에 성공했어. 이거 보여? 첫 월급 탔다고 나 내복도 사다 줬다? 당신이랑 같이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나 이제 현수에게 이것저것 물려주려고 해. 벌써 70이 다 됐어. 당신과 현수 덕분에 내 삶도 풍부해졌어. 내가 늘 고마워하는 거 알지? 저는 그때쯤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을 슬슬 아들 현수에게 증여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수에게 증여세 낼 돈을 꼭 마련하라고 언지를 해주었죠. 그리고 현수에게 집과 땅을 넘겨준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제 집이니까 나가주시죠.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거 안 보이세요? 이거 이제 제 앞으로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어차피 친아빠도 아니잖아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진자식도 아닌 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감히 아버지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들어가서 말귀도 못 알아들으세요? 여기 이제 당신 집 아니고 내 집이야. 내가 증여세 내고 취득세 내고 들어왔으니까 당신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그러게 왜 벌써 나한테 이렇게 다 증여를 해줬어요? 그냥 본인이 다 껴안고 살았으면 됐잖아. 나는 그저 너 이제 결혼도 해야 하니까 남자가 든든하게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도 그렇지 어디 건방지게 아버지한테 이러는 거야? 경찰 부를까요? 나가시라고요. 씨. 저는 아들의 기세에 눌려 대충 짐을 싸 일단 집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눈이 뒤집힌 게 뭐에 쓰인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나오긴 했는데 정말 막막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내시던 곳 역시 이미 현수에게 다 증여해 제가 갖고 있는 건 통장에 있는 현금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이제 돈을 벌지 않으니 함부로 막 쓸 수도 없었죠.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현수가 저렇게 배은망덕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저를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던 녀석이었는데 대체 무엇이 애를 저렇게 만든 걸까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제대로 키우지 못한 제 탓이겠죠. 정처 없이 걷던 제 눈앞에 고시원이라는 세 글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올라갔고 바로 작은 방을 얻어 일단 몸을 뉘었습니다. 그래도 품에 품고 온 지수씨의 사진을 꺼내 머리맡에 올려놨어요. 제가 선물해준 꽃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지수씨. 영원히 늙지 않을 나의 지수씨. 내 사랑. 지수씨, 나 집에서 쫓겨났어. 현수가 나를 내쫓았어. 그 녀석이. 내가 친아빠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참견을 하냐고 하네. 한 번도 이런 적도 없고 뭘 티를 낸 적이 없어서 너무 당황스러워. 내가 키우면서 얘를 서운하게 한 적이 있을까? 혹시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말을 들었던 걸까? 나 정말 우리 현수 사랑으로 키웠어. 혹시라도 어디 가서 부모 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더 열심히 챙겼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서 나 이렇게 이른이 넘도록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았어.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현수도 사랑했는데 내 사랑이 부족했던 걸까? 응?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수씨?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 다음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남의 집에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오시면 안 될 텐데요. 내가 널 서운하게 했니? 다 얘기해버려. 나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잖아. 아빠 말 안 들은 적도 없고 이렇게 나쁜 말 나에게 한 적 없잖니.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거야? 응? 자기야, 누구 왔어? 이 할아버지는 누구야? 넌 누구냐? 일 키우지 말고 가세요. 여기 이제 당신 집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죠? 당신한테 이 집 넘긴 그 당신 엄마 애인이구나? 너? 엄마 애인? 그러면 당신이 엄마 애인이지 뭔데요? 그렇게 평생을 우리 엄마만 마음에 품고 살았잖아요. 그 지고지순함에는 박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제 친아버지도 아니고 그저 우리 엄마랑 잠깐 살았던 남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요. 너 말 다 했니? 더 해드려요? 솔직히 당신 지긋지긋하고 구질구질해요. 그저 우리 엄마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죽은 아내 사진 3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해서 품에 품고 자는 거 사람들 다 징그럽다고 할 거라고요.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네. 저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세요. 씨. 그렇게 문 앞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저의 마음은 이렇게 부정당했습니다.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춥고 쓸쓸했습니다. 당시 계절은 여름이었는데도 말이죠. 고시원의 제 방으로 들어온 저는 주먹을 쥐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어요. 고시원 특성상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 소리 지르며 울고 싶은 것도 꾹 참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아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당신도 이런 내 모습이 무섭고 징그러워? 평생을 당신만 그리워하고 사랑하며 산 내가 무서워? 그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에겐 겨우 그렇게 보이는 걸까? 신 나타나서 말 좀 해줘. 내가 잘못 살았는지 말 좀 해줘. 운명의 상대를 만나 사람을 평생 사랑하는 게 뭐가 죄고 뭐가 문제야? 그렇게 들어줄 사람도 없는 곳에서 원망을 쏟아내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누구세요? 저 옆방인데요.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대충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고 현수와 비슷한 또래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선생님 방에선 좋은 향이 나네요.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여기가 은근히 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우와, 이분은 누구세요? 진짜 예쁘시네. 선생님 따님이세요? 사진 속에서 늙지도 않고 웃고 있는 지수 씨는 이제 제 딸이냐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평생을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아니, 그런데 아내분은 어디 계시고 이렇게 여기 혼자 계세요? 혹시 잃어버리셨어요? 제가 찾아드릴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나저나 제 방은 무슨 일로 왔어요? 제가 너무 시끄러웠나요? 아닙니다. 그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예전에 궁전 사거리에서 꽃집 하셨었죠?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가게에 와서 꽃 사간 적이 있어요? 제가 제대로 봤네요. 선생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하나보육원 강진욱이에요. 진욱이? 네가 진욱이라고? 아유, 맙소사. 아유, 진욱아. 아유, 이렇게 잘 컸구나. 그래, 잘 컸어.
그때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덕분이죠. 보육원에만 있던 제가 안 되어 보인다고 선생님이 운영하시던 꽃집에 데려가 꽃이랑 식물 구경 잔뜩 시켜주셨잖아요. 그때 맡았던 싱그러운 향기 아직도 기억해요. 언젠가 성공해서 선생님 꼭 찾아뵈어야지 했는데 가니까 꽃집은 없어지고 분식집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을 찾아뵈어야 하나 늘 고민했는데 이렇게 뵙네요. 그런데 왜 여기 이렇게 계시는 거세요? 그때 결혼해서 아들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말하자면 길어. 이럴 게 아니라 나가서 밥이라도 먹을까? 좋아요,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 옷 좀 갈아입고 나갈게요. 저와 아내 지수 씨는 현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쉽지 않자 아이들을 후원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3명의 아이를 후원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만나게 된 진욱이입니다. 진욱이는 책을 좋아해 제가 책 선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남자아이 치곤 운동을 싫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왜 운동이 싫으냐고 물었더니 몸에서 땀나는 게 싫어요 라고 대답했던 것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런 아이가 이렇게 컸다니. 세월의 흐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더니 정말 제가 이렇게 늙는 만큼 아이들도 이렇게 자랐습니다. 아이들 생각을 하니 또 현수 생각이 나서 고깃집 테이블 위에 올려진 물컵을 들어 꿀꺽 마셨습니다. 왜 아까 그렇게 울고 계셨어요? 아까 내 방에 와서 딸이냐고 물어봤던 사진이 있지? 그건 내 아내. 맙소사. 저는 장 선생님하고 닮은 따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수 씨는 암이었어. 위암 말기. 손을 쓸 수도 없었지.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 지금처럼 그렇게 건강검진을 했다면 조금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지수 씨가 너무 무서워해서 매일 밤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줬어. 어떤 날은 가요, 어떤 날은 팝송. 그리고 저는 지수 씨를 위해 노래까지 만들었었습니다. 지수 씨, 내가 지수 씨를 위해 만든 노래예요. 한번 들어볼래요? 좋아요. 불러주세요. 당신은 꽃을 사랑하죠. 그런데 그거 아나요?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다워요. 당신은 고양이를 사랑하죠. 그런데 그거 아나요? 당신은 고양이보다 더 사랑스러워요.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당신의 마음, 나 전부 알고 있어요. 당신이 어쩌다 흘리고 가는 마음 한 방울까지 나 전부 모아 당신에게 다시 돌려줄 거예요. 영원히 사랑해요.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지수 씨는 사경을 헤매다 그렇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죄송해요. 전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모르고. 죄송할 거 없어. 몰랐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물어본 거지. 그리고 우리가 소식 끊기고 산 지 너무 오래됐잖니. 너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 혹시 아직 공부 중이야? 저 책 좋아했던 거 기억해요, 선생님? 그렇게 저는 어려서부터 문과형 인간이었잖아요. 문과에서 가장 성공하는 길이 뭘까 늘 고민했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변호사가 되기로. 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죽자 사자 공부해서 법대에 합격했죠. 사법고시도 바로바로 패스했어요. 문과생이 살 길은 오직 이거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만 하고 살았죠. 그렇게 동기들하고 변호사 사무실도 열어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실감했어요. 가끔 의뢰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라고요.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저 같이 변호사 사무실 차린 동기애들한테 제대로 뒤통수 맞았어요. 이런 못된 놈들 같으니. 대신 화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변호사인데도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빈털털이 돼서 나와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이렇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선생님은 왜 고시원으로 들어오신 거죠? 선생님, 어제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여기 고시원 반장이 어르신 한 분이 오셨다고 해서 어떤 분일지 궁금했는데 그게 선생님이셔서 저 너무 놀랐어요. 나는 자식한테 모든 걸 다 뺏겼다. 자식이요? 친자식? 이게 말하자면 길어. 내가 지수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지수 씨는 이미 결혼하고 사별한 상태였어. 그리고 전 남편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 아들을 정말 내 친아들처럼 키웠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낳은 아들인데 내 입장에선 그 아들이 얼마나 예쁘겠니? 거기에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여의고 세상에 혼자 남았잖아.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지. 그래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키웠어. 어디 가서 부모 없다는 소리 듣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다고.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르치고 군대도 보내고 취업까지 해서 먼저 하늘 간 지수씨 나중에 만나면 나 그래도 이렇게 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랬는데 천천히 말씀하세요 선생님. 이 자식이 나를 내쫓았어. 네? 선생님을 내쫓았다고요? 이제 슬슬 결혼할 때도 됐고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내가 늘 얘기했거든. 너 크면 이 집도 내 땅도 결국 다 네 것이 될 테니 증여세를 모아두라고 했었어. 그것까지 내가 내줄 수는 없잖아. 그리고 남자가 그래도 좀 이것저것 있어야 결혼할 때 편할 것 같아서 미리 증여를 해줬어. 왜 그러셨어요, 선생님? 그랬더니 서류 정리까지 깨끗하게 되니 이제 자기 집이라면서 나를 내쫓다거나. 그리고 당신은 내 친아버지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아버지 행색을 하고 다니냐고. 나는 그냥 지 엄마한테 미친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말문이 턱하고 막혔어. 어떻게 나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는지.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선생님, 이건 꿈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잠깐만요. 너무 괘씸한데? 선생님, 전에 뭐 서약서 같은 거 쓴 거 없으세요? 어떤 서약서 말이냐? 아니에요. 일단 오늘은 이거 고기 드세요. 집에서 나오셔서 제대로 뭐도 못 드셨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고기 많이 드세요, 선생님.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말만으로도 고맙구나. 저 말로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드디어 선생님께 받았던 것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지금 좀 신나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싹 다 해결해 드릴게요. 그렇게 그날은 오랜만에 만난 진욱이와 회포를 풀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꿈에 오랜만에 지수씨가 나왔어요. 지수씨도 많이 늙었더군요. 제 품의 지수씨는 여전히 젊고 예쁜데 오해하지 마세요. 나이 든 지수씨도 여전히 미인이었어요. 지수씨, 현수 이놈의... 봐주지 마요, 여보. 현수는 혼나야 해요. 마음이 많이 아프죠? 괜찮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제가 가서 보듬어주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서 미안해요.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럼요. 내 마음도 잘 알죠. 선생님! 진욱이 녀석이 아침부터 방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꿈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선생님,
이제 냉정해지셔야 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아들, 이름이 뭐랬죠? 현수다. 현수 씨가 이렇게 나온 이상 우리도 세게 나가야 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래도 아들인데 봐줘야지. 이런 말씀하시면 저 정말 곤란해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 녀석은 내 아들 아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놈. 그런데 이게 있어야 해요. 혹시 집이나 땅 주실 때 각서 같은 거 안 쓰셨어요? 각서? 그러자 불현듯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쓴 거 있다. 내가 쓰자고 한 것도 아니야. 현수 그 녀석이 쓰겠다고 해서 쓴 게 있어. 잠시만 있어봐라. 그런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어? 당연하죠. 여기 있다. 아들 현수는 아버지께 집과 땅을 물려받은 후에도 아버지를 성심성의껏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거면 됐어요. 정말 이걸로 뭘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건 효도 계약서예요. 효도 계약서? 네. 이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주로 많이 쓰는데 공증을 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고 수행하지 않을 시 선생님이 주셨던 재산을 다시 뺏어올 수 있어요. 당장 진행시키자. 저는 그 길로 제가 갖고 있는 현금을 전부 진욱이에게 줬습니다. 많지는 않아. 그래도 이거 변호사 선임비라고 생각하고 받아줘라. 저 이거 못 받아요. 선생님이 저 어렸을 때부터 해주신 게 얼만데요. 이거 빨리 넣으세요. 넣으시라고요. 아이 참. 빨리요. 저 선생님한테 돈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억울한 거 당연히 제가 풀어드려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 이 돈 절대 못 받습니다. 그리고 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선생님 마음이 이렇게 선하고 좋은데. 아휴, 현수 씨는 이런 마음을 발로 차버렸네. 에휴. 일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됐습니다. 현수가 그 효도계약서에 지장까지 찍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반전은 그때 잠깐 만났던 현수의 여자친구의 진술입니다. 그 진술 덕분에 일이 더 쉽게 풀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현수의 돈을 보고 접근한 것 같은데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현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발을 빼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저에게 유리한 진술은 당연히 확보하고 또 확보해야죠. 제가 똑똑히 봤어요. 저기 계신 어른에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며 막 소리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평소에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가 자신에게 곧 재산을 물려줄 거라면서 돈 많이 생길 거라고 저를 유혹했어요. 재산만 물려받으면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다녔다고요. 내가 언제 그랬어? 여기 문자에 증거 다 남아있어요? 저 여자친구의 증언이 아주 신의 한 수였습니다. 결국 현수는 물려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었고 세상에 남은 하나밖에 없는 가족조차 결국 잃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네? 너는 아직 젊으니까 뭘 해도 성공하고 뭘 해도 잘할 거다. 그러니 이제 진짜로 알아서 네 삶을 살아라. 네 어머니도 허락했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도 허락했다니요. 아버지 진짜 미치신 거세요?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말 가려서 해라. 그런 게 있으니 넌 몰라도 된다. 아니, 처음부터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긴 했니? 나한테 한 짓을 보니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것 같구나. 너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널 키운 나에게 네가 하는 짓을 보니 더 얘기 들을 것도 없다. 그저 저를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키워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저 아버지가 저에게 이것저것 물려주시면 그거 다 팔아서 현금 가지고 튈 생각까지 했었어요. 저는 정말 아버지가 지긋지긋했거든요.
아버지가 저에게 잘해주시는 게 전부 가식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우리 엄마를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라? 이거 좋은 기회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려고 했어요. 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아버지는 그냥 저에게 호구였어요. 내가 말 조심하라고 했지. 어디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단어를 입에 올려. 그런데 이제 그게 진짜 저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알게 됐다고요. 그러니까요, 아버지.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 이미 늦었다. 네 입으로 분명히 얘기했지. 나는 친아버지도 아니라고. 그래. 나는 너랑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온 정성을 다해 너를 키웠어. 그런데 결과가 겨우 이런 거구나. 그러니 다신 우리 보지 말자. 썩 나가라. 여기 다시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어서 나가. 그 뒤로 현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들은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준 재산을 빌미로 여기저기서 투자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아마 그 투자자들한테 시달리고 있겠죠.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욱이 일어났니? 네. 와, 이게 무슨 냄새예요? 대박! 청국장! 저 청국장 진짜 좋아하는데. 그럴 줄 알고 이렇게 끓였다. 저는 재산을 다시 찾자마자 진욱이를 고시원에서 꺼내왔습니다. 어차피 집에 방은 많고 사는 사람은 저 혼자인데 식구 하나 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이렇게 식사 시간에 수저 한 벌만 더 놓으면 되는걸요. 입맛에 맞니? 그럼요, 선생님.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진우가, 너 언제까지 놀 거니? 왜요, 선생님? 너 이렇게 실력 좋은 변호사인데 다시 일 시작해야지. 원래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사람은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다.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왜 돈이에요, 선생님? 이건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너한테 투자하는 거다. 다시 일 시작해.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이참에 아예 이렇게 재산 관련 전문 변호사로 나가보는 건 어떠냐? 오, 그거 좋은데요? 그걸로 일단 어느한 사무실부터 꾸려라. 그래야 의뢰인들이 믿고 너에게 일을 맡기지. 오르간 데 있어봐. 사람들 왔다가 그냥 도망갈 거다. 그런데 너 짐은 이게 다 전부니? 사실 짐 보관소에 맡긴 짐들이 많아요, 선생님. 그거부터 찾아오자꾸나. 거기에 옷도 많니? 그럼요. 정장들 다 거기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도 많고,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남은 형제들끼리 부모 재산을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진욱이는 다시 본업에 복귀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고기든 사람이든 자신이 노는 물에서 놀아야 한다는 걸 진욱이를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가지를 꺾고 장미를 넣으면 더 풍성해지겠죠? 네, 감사합니다. 저 역시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집에서 놀면 뭐합니까? 팔다리 멀쩡한데 열심히 힘닿는 데까지 일해야죠.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에서 꽃꽂이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저야말로 본업에 복귀한 거죠. 꽃이나 식물이 정서적으로 참 좋잖아요. 그리고 저도 다시 꽃과 식물을 만지며 혼란스러웠던 지난날을 잊고 조용한 평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취미, 바로 게이트볼입니다. 요거 아주 재밌네요. 솔직히 꽃꽂이는 굉장히 정적인 활동이잖아요. 저 역시 진욱이처럼 몸을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앉아서 또는 서서 하는 꽃꽂이와 식물 가꾸기에 전념한 삶이었는데 나가서 볼도 치고
함께하는 노인들과 어울리며 대화하니 그게 그렇게 즐겁지 뭡니까? 이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나 봅니다. 정말 즐거운 활동 중 하나예요. 선생님, 혹시 다음 주 일요일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도 없다. 그럼요. 자, 결혼할 사람 부모님을 뵙기로 했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히 가야지. 그런 자리에 나를 초대해줘서 내가 다 영광이구나. 진욱이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됐죠. 저는 저 혼자 진욱이 결혼할 때 내가 멋들어진 축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 생각했는데 진욱이 부모 역할이라니 이렇게 영광스럽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진욱이 어렸을 때부터 떡잎이 남달랐던 아이였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게 커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니 제 가슴이 다 벅찹니다. 아마 지수씨도 진욱이가 이렇게 잘 컸다는 걸 봤다면 역시나 뿌듯해했겠죠. 사돈이 될 분들도 참 바르신 분들이었습니다. 진욱이의 성장 과정을 다 들으시고 진욱이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제 사돈께서 그 고단함 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니 정말 좋으신 분들이죠. 혹시나 그게 흠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부 다 제 기우였습니다. 진욱이가 결혼하는 날은 아주 날도 좋았습니다. 온 하늘이 진욱이와 새 신부의 결혼을 축복해줬습니다. 저는 쑥스럽지만 부모님 석에 앉아 진욱이의 결혼식을 지켜봤습니다. 진욱아, 세상엔 정말 운명의 상대가 있단다. 너도 그 운명의 상대를 찾은 거길 바란다. 그리고 그 상대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사람에게 퐁당 빠져서 살아야 한다고. 물론 다툼도 있고 서로에게 서운한 것들도 있겠지. 돌아지지 말고 서로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고 말을 하자. 나를 이 세상에서 이만큼 사랑해줄 사람은 결국 내 짝꿍밖에 없단다. 이걸 꼭 유념하면서 생활하렴. 사랑하는 마음엔 후회를 둬서는 안 된다. 지수씨, 오늘은 글쎄 양씨가 돈을 엄청 썼지 뭐요. 강씨 할머니를 한번 꼬셔보겠다고 멋지게 빼입고 와서 오늘 음료수 돌리고 점심까지 샀어. 그 잔돌이 양반이. 대단하지? 이 나이에도 우리 마음은 이렇게 콩닥콩닥 뛰는데 젊은 애들은 나이 먹어서 주책이라고만 하지. 에휴, 너희들도 이 나이 돼봐라. 안 그러나? 아니 지수씨, 그런데 요즘은 왜 내 꿈에 안 나타나요? 거기도 많이 바쁜가? 그래도 가끔 나 찾아와서 안부 전해줘요.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요즘 내 게이트볼 실력 어때요? 나 많이 늘었지? 이제 돈도 안 잃는다고. 나는 평생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일을 잘 하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몸을 쓰는 즐거움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뻐. 그리고 행복해. 그리고 당신이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한순간도 당신을 향한 마음을 멈춘 적이 없어. 진짜야? 당신은 내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야. 당신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고 마음이 너무 허했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한 적 없어. 언제나 한 곳으로 달렸으니까. 그 도착점은 언제나 당신이야. 당신이 어디 있든 당신이 개구진 마음으로 이리저리 움직여도 나는 한 번에 당신을 찾을 수 있어. 여전히 당신을 향해 뛰고 있는 심장은 결국 한 번도 도착지를 바꾸지 않았어. 내가 당신 곁으로 갈 때까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줘. 알았지? 또 올게. 잘 지내고 있어. 내 꿈으로 나 보러 오는 거 잊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이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저 스스로와 한 약속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런두런 얘기하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가고 또 새롭게 올 일주일을 살아낼 힘을 얻는 거죠. 결국 아내인 지수 씨는 여전히 제 삶의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꼭 사랑한다는 말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세요. 아무리 말해도 아깝지 않은 말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